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녀 사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남녀가 처음에 만나게 될 때는 내가 그 대상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이 호기심이 되고 그 호기심이 매력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 만남이 성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만남이 또 사랑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의 연애가 어떻게 시작이 됐었는지 그리고 연애 초반에 내 모습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히 까먹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애초에 내 매력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상대방이 너무 좋으니까 그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추는 경우도 있죠. 나의 시간과 돈, 마음, 모든 것들을 그냥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만나던 상대와 헤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본인의 매력이 뭐였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매력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연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내가 내 매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매력을 상대에게 어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와 연락을 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도 제대로 된 말도 잘 못하다가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가끔 가다 보면 뭐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뭐 성격 성향도 흔히들 말하는 인싸 스타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매력도 없고 아니면 매력이 너무 적고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사랑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매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스스로 그걸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매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대로 하여금 자존감도 떨어져 보이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의 매력이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매력을 알 수가 있냐?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점은 일단 제껴두고 정말 사소한 부분이라도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평균적으로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조금 더 앞서가는 거, 정말 가끔 가다 보면 정말로 나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 정도로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매운 걸 잘 먹어요. 이것도 정말 별것도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운 걸 잘 먹는다는 것도 내가 원래 태생적으로 매운 거에 미각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매운맛을 잘 즐기고 참을 줄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를 잘 참는다는 건 인내심이 깊다는 거고 이 인내심이 깊다는 부분을 굳이 또 연애에 적용을 시켜봐도 장점이 되는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만 파고들어도 매력이 될 수도 있고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어떤 상점에 메인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려면 뭐 건전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또 이 건전지라는 걸 파생 상품으로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작은 장점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도 이렇게 파생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적으로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면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싶고 또 정말 가끔씩이라도 남들에게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부위가 멋있다, 뭐 예쁘다 이런 수두룩한 칭찬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뭐 예의가 바르든 아니면 눈치가 빠르든 뭐 리액션이 좋든 뭐 목소리가 좋든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딱 한 가지의 장점만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내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나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내가 가장 먼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남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굳이 여러 개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 장점과 매력을 내가 먼저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사소한 것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만남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드러난다고 해도 서로 정말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잘 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냐? 그리고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잘 알겠냐? 결국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항상 내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론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순서가 항상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이미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값이잖아요. 애초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상해져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도 상대가 없으니까 다 의미가 없고 막 죽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런 분들은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도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상대가 없어서 내가 죽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만나서 사랑을 나눴던 거고, 내가 존재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적으로 내가 있어야 다른 것들도 있는 거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봐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그 음식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방치하고 포기한 상태로 암만 쓰레기를 찾아다녀봐야 결국에 소각장으로 향할 뿐이고, 결국 나도 그 소각장에서 활활 타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 내 쪽으로 향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남들에게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내가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를 먼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파생적인 매력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지켜진다면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적어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연애를 통해서 절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